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첫날 총선 이후 원희룡 지사의 행보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코로나19 대책과 대기업 면세점 추가 진출, 비자림로 공사 재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오전 질의로 단축 진행된 임시회 도정질문. 첫 질의는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직을 맡고 있는 원희룡 지사의 총선 이후 행보였습니다. 원 지사는 총선에 참패한 미래통합당의 구원투수 역할로 내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4.15 총선 결과 대한민국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야권 지도 체계 문제로 지사께서 중앙정치 무대로 이동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 위기의 극복과 제주경제 회복을 위해서 제가 도민들과 약속한 도정 수행에 전념을 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해진 고용 문제 대책도 따져 물었습니다. 무급 휴직자들이 생겨나고 또 이제 고용 쇼크가 지금 발생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제주 지역 경제와 고용 시장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볼 거고 어떻게 해나갈 건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금 활용하면서 일단 일자리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일단 6월 말까지는 지금 보장이 돼 있습니다. 국고 지급으로.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은 중앙정부와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세계 면세점의 제주 진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제주도민들과 다른 입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취합을 해서 있는 그대로 기재부에 전달을 할 것입니다.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는 문제가 없는 구간부터 다음 달 공사를 재개하고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도가 오늘 2,200여 세대에 생활지원금 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제주도는 재난기금 온라인 신청 접수 첫날 4,600여 세대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2,200여 세대에 긴급생활지원금을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가구 원수에 따라 입금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고려해 매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지급 결정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공업료는 이제 다른 분이 내시는 거잖아요.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국내 의료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전국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2018년 12월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 중국 녹지그룹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원 시한인 90일이 지나도 문을 열지 않았고 제주도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결국 녹지그룹은 조건부 허가와 허가 취소 모두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 준비에만 1년을 보내는 팽팽한 기싸움 끝에 첫 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녹지 측은 제주특별법은 영리병원 허가권만 도지사에게 줬을 뿐 진료 대상을 제한하는 권한은 주지 않았다며 위법한 조건 때문에 개원하지 못했는데도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면서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그런 재량은 행정청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다, 법률상. 그게 우리 저희들 변론의 기본입니다. 제주도 측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조건부 허가는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인데다 조건이 부당하더라도 일단 개원은 해야 하는데 개원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영리병원은 일종의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특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건이나 부담을 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그룹이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소송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에서 공공의료 정책을 파괴하는 영리병원 추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 보건의료 산업노조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시키라고 정부와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6월 16일에 두 번째 변론을 열어 제주특별법의 영리병원 조항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인영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약속한 제주 4.3 특별법 개정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N번방 3법과 일하는 국회법 처리만은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자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4.3 추념식장에서 여야가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20대 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꼭 통과시킬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송악산 개발 사업이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 MBC 취재 결과 제주도가 법률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심의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슈 추적, 송악산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을 4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마라도와 형제섬, 한라산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제주도는 2014년 12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특별법에 따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인 KEI에 사업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KEI는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으로 개인이 독점할 수 없다며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 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검토 의견은 5차례나 개최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어떤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심의를 좀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문기관의 의견이 상당히 이제 사업에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줬다면은 사실상 그 사업 진행이 좀 불가한 결론으로 도출될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제주도가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제주도는 KEI 측의 검토 의견은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고 심의 과정에서도 보완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심의 자체에 회의를 느꼈다고 토로합니다. 저희 환경심의위원회가 이거는 이 사업은 절대 안 돼라는 권한을 갖지를 못하잖아요. 사업자 측에서 보완만 하면 계속적으로 이게 통과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10번을 심의한다고 해도 그게 보완 요구만 들어지면 통과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통과시키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연치 않은 심의 과정. 제주 MBC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을 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8조는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이를 위반하고 작성하지 않은 겁니다. 제주도는 부서 내 속기사가 없어 회의록을 만들지 못했다며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그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 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의 어떤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가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이게 기록이 없다라는 거는 그 의사결정 자체가 타당성조차 어떻게 보면 부정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2년 동안 5차례나 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 통과한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은 다음 주 도의회 동의안 심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대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환경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도의회는 이달 임시회에서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동의안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악산 개발 사업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사업 중단을 요구할 만큼 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이고 절차 위반 논란도 있다며 안건 심사가 강행된다면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연과 전시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문화생활을 좀채 즐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역 예술계에서 생중계로 공연을 진행하거나 SNS를 통해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싱그러운 봄을 담은 비발디의 곡이 무대에서 연주됩니다. 객석은 텅 비었지만 공연장은 아름다운 현악기의 선율로 가득 찼습니다. 제주 도림예술단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한 온라인 힐링 음악회. 청중들은 직접 연주 회장을 찾을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 장소의 구애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곡을 받아 온라인 음악회에 참여를 이끌어낼 요량입니다. 또 함께하고 교감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고, 그리고 작지만 또 음악으로서 도민들에게 위로와 또 즐거움과 행복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계절의 변화에 제 모습을 바꿉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미디어 아트로 제주 도림미술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온라인 전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문화 채널을 통해서 답답함을 좀 해소하고 좀 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모색하고자 마련을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공연과 전시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에만 계속 있어야 돼가지고 문화생활을 못했는데 그래도 영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자세하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았고, 그리고 설명도 나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 열리는 제주예술문화축전도 50여 개의 공연과 전시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문화 소비 방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10번과 11번 확진자가 퇴원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초 영국에서 입국한 뒤 확진 판정된 20대 여성 A씨와 남미 여행을 다녀온 인척에게 감염된 30대 남성 B씨가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 조치하고 14일 동안 추가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14일까지 코로나19 환자 13명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8명이 완치되고 5명은 치료 중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유통업자 60살 A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도내 대형마트에 일반용 마스크 10,000장을 납품하면서 보건용 마스크의 시험과 검사 성적서를 허위로 첨부하고 보건용 마스크로 허위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산 하우스 감귤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서귀포 농업기술센터는 오늘 서귀포시 남원읍 수막리 농가에서 올해산 하우스 감귤을 처음으로 수확해 대형 유통업체로 출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수확한 하우스 감귤은 11.5브릭스 이상의 고품질로 첫 출하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킬로그램당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가칭 서부중 부지 매입이 어렵게 되자 새로운 부지를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 서부중 예정지를 확정하고 토지 매입을 추진해왔지만 토지주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제주시 외도동 인접지로 학교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현재 새 부지 25,000제곱미터 가운데 80%가량은 매도 승낙을 받은 상태로 부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학교 개교 시기도 2-3년 늦춰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